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. 주말이라 무량기 수목원 또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 초에 내교역 아파트 구입하게 된 그 이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었죠?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무량기수목원 지난번 경로하고 다른 경로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자꾸 같은 영상으로 화면으로 어, 찍게 되면은 보시는 분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주택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투자를 이유로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매교역 쪽 아파트를 사게 된 이유는 첫째는 그쪽에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실 거주할 이유가 있었고요. 실 거주한다고 꼭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우리나라에는 월세보다 더 좋은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세를 이용하면 집값보다 훨씬 싼 최근에는 뭐 50%, 40% 아니면 뭐 비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의 70% 정도 되는 가격만 내면 제가 원하는 기간 동안 그 집을 빌렸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전세도 있고 뭐 월세도 있는데 왜 굳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.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증가할 테고 또 대출 이자 증가하면 상환해야 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왜 샀을까?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.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잠깐 연꽃 보고 설명 이어서 말씀드릴게요. 연꽃 너무 아름답죠? 참 자연은 위대합니다. 연꽃을 보면 참 신비롭다? 그런 느낌을 받는 꽃입니다. 그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꽃이긴 한데, 저는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? 이런 느낌 받습니다. 지금이 연꽃철인 것 같아요. 시간 되시면 구경 오세요. 이거 연꽃으로 무슨 차 같은 것도 만드는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여기 땅 속에는 무슨 연근? 그런 것도 있죠. 반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연근도 있고, 이런 봉우리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막 피려고 준비하는 봉우리. 너무 예쁘죠? 아,
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? 그래서 갑자기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 그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누르는 거죠. 누르는 건데 당연히 이제 시중에 이제 그 통화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자금도 좀 쪼그라들게 됩니다.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실물 자산을 구입하기를 주저하는 거죠. 주춤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분양권을 매수해야 되겠다.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첫째는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그 매수한 아파트 주변에 새로 분양하는 그 새 아파트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일제히 높였습니다.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. 뭐 쉽게 설명하면 호구가 아니란 뜻이죠.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윤을 남긴다라는 게 뭐 불법이나 부정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.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지 그 직원들도 월급을 줄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새로운 제품들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파트 짓기 위한 건설사들이 일제히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주변에서도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래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건설사들이 집값만 올리냐, 그래서 또 미분양 나는 거다, 망하게 둬야 된다,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. 이미 인플레이션은 시작이 됐었고 이미 인플레이션은 진행이 됐었고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 시대 또는 그 다음 시대를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게끔 오른 가격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매물을 헐값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 절대 언론에서 떠드는 뉴스 그거 보고선 듣고선 선동 당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그 언론사들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그 내용의 그 코어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이제 그 의미 그 암시를 봤을 때 절대 그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분양권을 상당히 싸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때 그 분양권은 예전에는 살 수도 없는 투기 과열지구 입주해서 당연히 이제 등기 내고 실거주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. 근데 분양권 거래가
풀리고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사람들이 너도나도 인플레이션이다, 금리 올라간다라는 그 뉴스에 선동돼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, 그 자금에 대한 압박, 그 심리적인 거죠. 압박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권 거래 해제되니까 내놓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마피는 없었고요. 무피가 있었습니다. 올 초에 1월, 2월 그때 무피로 거래된 매물도 상당수 있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2, 3월이 지나면서 피 1,000만 원, 2천만 원, 뭐 굉장히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피 5천 정도면은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물을 던진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후회가 될 거예요. 지금 저희가 사전 점검 끝나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. 지금 아주 그 저층, 쉽게 말하면 못난이죠. 못난이 매물이 피가 지금 1억 원이 넘었습니다. 아마 그거 1억 원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 가보면 집주인이 1억 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요.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시거나 원할 때 구입할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구입하세요. 절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면 파는 사람들한테 휘둘립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는 뭐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아놓은 거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잔금이야 아직 입주를 시작 안 했으니까 그냥 잔금 뭐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, 굳이 팔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 뉴스에서 떠드는 그 선동질 당하게 떠드는 그 뉴스에 아마 가슴 철렁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그거 아깝게 판 거죠. 저한테 이제 분양권 매도하신 분도 남자분이셨어요. 남자분이셨는데 사면서도 저야 마음속으로 신난다. 내가 이거 사는구나. 이거 예전만 하더라도 규제 지역이라, 그것도 굉장한 그 초강력한 규제 지역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. 그래서 살 수도 없고 내가 당연히 이제 그 청약 당첨받을 확률도 거의 제로였는데 그걸 굉장히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. 그리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서 그 일대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다 오르고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3년 전 가격에 프리미엄을 살짝 얹어서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그 파시는 분 좀 안쓰럽더라고요. 나한테 팔고 또 내가 안 샀으면 누군가는 그분한테 그 집을 사긴 사셨을 텐데 이거 안 팔아도 되는 집인데 뭐 다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. 근데 제가 그 사정까지 모르지만
굳이 팔지 않고 그냥 뭐 버티는 것도 없습니다. 이미 다 그 중도금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, 이거 매도하셔가지고 이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겠다,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 연초에는 주택 무슨 폭락이 온다, 가격 떨어진다, 더 이상 오를 수 없다, 이렇게 이야기했지만, 그냥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. 다 오른다라는 겁니다. 구멍가게에서 파는 콩나물부터 대한민국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.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헐값에 집을 판다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슈퍼마켓에 콩나물도 500원이던 게 1000원인데 내 아파트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헐값에 판다?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떠드는 거 그냥 액면으로 그냥 그거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. 그 뉴스가 암시하는 거, 그로 인해서 변화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무량기 수목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꽃 같은 거, 아름다운 그 식물들 모습들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. 지금이 한창인 것 같아요. 어,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좀 화날 때도 많아서 괜히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한데, 아무튼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, 여러분들이 절대 그걸로 휘둘리거나 선동되거나 아니면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, 그런 경제적인 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은 꼭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보같이 내 자산을 헐값에 팔아 넘기지 마세요. 지방 아파트는 지금도 아직 미분양 마피도 있다라고 하는데, 음, 지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, 살아야 될 곳, 그곳으로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, 살아야 될 곳으로 더 몰리다 보면 이미 이 땅이라는 것도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임팩트 있는 그 코어 입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그 통화량은 오늘보다 내일 6개월 1년 뒤가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. 시중에 종이 쪼가리 돈이라는 게 화폐가 돌아다니는데, 여러분들 그 통화량이 오늘보다 내일 1년 후가 더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, 내가 원하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나요? 불가능한 거죠.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라며요. 인플레이션이면 다 오르는 거예요. 그 아파트 짓는 모래 한 줌, 벽돌 한 장도 오르는 시대입니다.
절대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그 입지, 주거나 아파트 형태가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주거비 상승이 더 배가가 돼가지고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유명한 채널인데, 매일경제 그런 채널인데, 그 특파원이 뉴욕에서 자기가 이제 첫 뉴욕 주재하는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집을 얻으러 뉴욕 시내 맨하튼 왔는데, 집값 월세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주저하고 있다. 근데 이미 여기 뉴욕으로 왔기 때문에 집을 얻긴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, 몇 달 전보다 훨씬 월세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굉장히 갈등 중이다,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. 여러분들 집 앞에 콩나물값도 오른 상황인데 집값 월세비가 안 오른다는 거,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?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도 아니고요, 폭락론자도 더더욱 아니고요.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 없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들의 떠드는 소리에 선동되지 마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.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도시 굉장히 인기 많고, 신도시에 새로 분양한 새 아파트들 많이 올랐잖아요. 저도 신도시에 분양받은 매물이 몇 개 있는데 가면 좋아요. 아주 깨끗하고 도로도 넓고 다 새 아파트들이면서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다 보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활기차고 좋은 그런 환경이긴 한데, 앞으로는 그런 신도시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. 더 좋아지고 좋지만 제 생각은 구도심 모든 인프라가 이미 다 깔려 있는데 집이 허르스름한 집들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구도심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가 신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더 신도시보다 올라갈 수 있는,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기회 되신다면은 신도시로 분양받고 그쪽에서 이제 자리 잡는 것도 좋지만, 구도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다 깔려 있죠. 그리고 나이 먹으면 자주 가야 되는 곳, 대형 병원, 메이저 병원들이 이미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.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돼서 주거 환경이 싹 다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구도심 모든 인프라가 이미 다 깔려 있는 그런 구도심, 새로운 건설 또는 이제 새로운 지역 개발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사시기 바랍니다.
대형 백화점, 대학병원 이런 것들 신도시에 들어온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 도시 계획할 때 이야기하는데 신도시에 요즘에 새로운 그 대형 뭐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들 들어가기 힘듭니다. 그 사람들도 이미 그 계산이 다 끝난 상황인데 자기네가 거기서 뭐 1, 2년 영업할 것도 아니고 뭐 길어야 뭐 50년,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으면은 뭐 20년 이상은 거기서 자리를 잡고 뭐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규모의 어떤 사업체인데 그걸 쉽게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미래 장래의 계획 없이 오픈하지 않습니다. 새롭게 이제 그 개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대학병원들 신도시에 들어가기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때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도심에 이미 모든 인프라가 깔려 있는 그런 구도심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. 분양받는 게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깔끔하게 또 편리하게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보다 훨씬 개발된 구도심이 인기가 더 많을 거라는 거, 집값 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. 오늘도 역시나 새들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. 윤모모 교수님 건강하시고요. 대한민국에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정말 올인하는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, 그거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그런 자산입니다. 물적 자원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소진할 수도 있지만 인적 자원, 그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의 그 어떤 그 업적, 연구, 그런 그 업적을 우리가 축적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. 그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여러 분야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서 어, 대한민국에 많아서 그런 다양한 어떤 커리어와 업적들을 많이 축적하는 그런 발전적인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뭐 대단한 전문가 아니에요. 그렇다고 뭐 그 분야에서 이렇게 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. 그래서 그냥 유튜버 그 네임명처럼 소소하게 이것저것 다 관심 가지면서 이 시대에 그냥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. 자신한테 떨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어떤 분야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. 세상은 돈 말고도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거든요. 그 가치들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장인 정신, 전문가들의 어떤 연구하는 노력 이런 것들
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겠죠. 저는 오늘 산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